안녕하세요. 딩언니가 좋아하는 책으로 썰을 풀어보는 곳, 딩글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 데카당스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카당스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자이 오사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게요. 데카당스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입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된 퇴폐적인 경향 또는 예술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고전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예술을 이상화하고 낭만주의가 중세를 동경한 것처럼 데카당스 문학은 로마 말기의 문화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병적인 상태에 대한 탐닉, 기괴한 재재에 대한 흥미, 관능주의적 성향, 성적인 도착증, 과민한 자의식 등 자연미의 거부와 인공적 스타일의 추구는 데카당파 예술가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샤를 보들레르의 악의 꽃,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같은 작품이 이 유파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입니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뒤 정신적 공황에 빠진 일본 젊은이들이 바로 이 데카당스 문학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중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다자이 오사무입니다. 다자이 오사무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을 지향했던 작가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짧은 39의 생애 동안 그는 무려 5번의 자살 시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그럼 지금부터 인간 실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대표작 인간 실격은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소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오바 요조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인간의 위선과 가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늘 남의 눈치를 보고 사는 인물입니다. 이 소설은 첫 시작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서문에서 총 3장의 사진을 묘사하는 것으로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사나이의 유년 시절 모습, 교복 차림의 젊은 시절 모습, 그리고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길을 돌리고 싶어지는 모습까지. 저는 이 도입부의 사진 묘사 부분을 읽을 때 왠지 모르게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공포영화에서 아직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뒷골이 서늘해지면서 어디선가 무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 불안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사진 속 인물이자 소설의 주인공인 요조는 부유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요조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들의 눈치를 심하게 봅니다. 그리고 늘 자신의 그런 내면을 숨기려고 익살스러운 광대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익살스럽게 분위기를 띄우는 요조는 학교에서 곧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만난 다케이치라는 아이에게 요조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간파당합니다. 요조는 다케이치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아주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죠. 고등학생이 되며 기숙 생활을 시작한 요조는 학교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합니다. 툭하면 학교를 빼먹고 고향 집으로 내려와 빈둥거리며 호리키라는 남자와 어울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요조는 본격적으로 매춘과 술에 빠지게 됩니다. 하숙 생활을 시작한 후로 태어나 처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요조는 호리키와 술집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여자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 빨대를 꽂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만난 유부녀와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소동 속에서 요조만 살아남습니다. 자살 소동 이후 그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넙치라는 남자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지만 감금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그곳에서 어찌저찌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또다시 스탠드바 마담에게 기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담배가게 아가씨인 요시코와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요시코가 다른 남자에게 강간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 요조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 술을 마십니다. 거기서라도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요조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모르핀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가족의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소설 속 요조가 그랬듯이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1명의 자식 중 10번째로 태어났고 자신의 집안이 고리 대금업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해요. 요조처럼 작가 역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경험이 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작가는 당시 시대적 사조였던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출신에 대해 절망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배경은 오히려 그에게 행복을 앗아갔고 혜택받은 자로서 가진 것이 없는 자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집착이 광기에 가까워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재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채의식은 소설 속 요조의 독백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에게 행복할 권리조차 빼앗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행복할 수 없으니 타인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 오히려 매춘부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실격은 가차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일본 전체에 퍼져있던 정신적 공황 상태가 이런 염세적인 작품에 열광하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조의 인생은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갑니다. 매춘을 일삼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가 술을 겨우 끊어내나 싶었는데 이번엔 모르핀 중독이 되어 폐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불안함은 있지만 광대 노릇을 해서라도 사회에 어울려 보고자 애썼던 요조. 결국 모든 것에 배신당하고 짙은 패배만 남게 됩니다. 다자이 오사무가 중요시 여겼던 순수한 것, 더럽혀지지 않은 것과 유사한 정신을 가진 요조가 결국 모든 것에 배신당하고 스스로를 인간 실격자로 낙인 찍는 모습을 읽고 있으니 저 역시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어찌 감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실격을 줄 수 있을까요? 인간만큼 불완전한 존재가 없는데 말입니다. 생의 불완전성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법을 단 한 명이라도 요조에게 알려주었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나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았더라면 단 한 명의 좋은 친구가 옆에서 나약한 요조를 잡아주었더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작품은 책을 실제로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짧은 소설입니다. 그럼에도 내용 자체가 가진 무게감이 상당해서 빠른 속도로 읽어내기에는 벅찬 작품이에요. 밀도가 워낙 높은 소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읽고 나면 이야기 안에서 전해지는 깊은 우울감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다 읽은 뒤 며칠 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딩글 책방의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은 꼭 읽어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토로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책이 가진 힘이 대단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책에 내가 잡아먹힌 듯한 느낌이죠.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소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계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필독서로 선정되는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작품 속에서 제가 고른 구절 소개해드리고 인간실격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솜방망이에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행복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딩글책방 책방지기 딩언니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책 리뷰와 함께 곧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